생각을 좀 해보시는가 싶은데요. 혹시 선생님 본인은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80까지. 대체로 그러시게 됐어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잘 생각을 하셨어요? 아직 젊으시니까 언제까지 내가 살 건가 신경을 안 쓰시도 되었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나이를 다 정해드릴 겁니다. 정해드릴 건데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진짜 내가 그때까지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보통 그 사람의 수명은요 누가 이제 보통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냐면 의사들이 연구를 해요. 생명을 다루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개라든지 소라든지 짐승들도 수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개가 100살까지 산다. 그런 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개는 많이 살아야 제가 알기로 48세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개가 한 3년 되는 개가 있으면은 이런 뭐 강아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20년 정도 되는 거죠. 3년 되다 하면은 수명을 봤을 때 사람을 비교한다면은. 그래서 그런데 사람도 지금까지 보면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오래 살고 어떤 분은 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수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10세가 안 넘고 54세였습니다. 1950년도. 우리가 6.25 전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전쟁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연도가 외우기가 쉬워요. 1950년도에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1950년대 우리가 54세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85세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지금 와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뭐 진시 황제가 살던 시대나 로마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20세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사람의 수명을 보통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에 있는 의사들, 우리나라 의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의사들도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거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얼마 전에 사람은 125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25세까지나 살까? 좀 이렇게 의아해하시죠? 근데 얼마 전에 있잖아요. 미국의 모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사람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또 미국의 의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갈수록 수명이 늘어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박영숙 씨가 쓰는 책이 있습니다. UN 미래 보고서 2050 UN 미래 보고서에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조만간에 한 50년 뒤에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100살이 아니고 200살 정도 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125세까지는 살까봐 하고 의아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인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 분이 장깔망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지금 안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1875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사진은 121세 되던 때 생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121세 생일 때 안 가봤는데 그죠? 진짜 121세까지 살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 자료가 어디 나오냐면요. 기네스북에 나옵니다. 그 기네스북에 이런 뭐 기록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검증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냥 뭐 좀 틀린 걸 올려놨다가 기네스북이 그러면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돌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뭐 정조 할아버지 또 계실 수도 있고 이제는 뭐 오래 살기 때문에 정조 할아버지도 많이 계세요. 3대 4대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나이가 거의 지금 100세 가까이 된 분들도 요새는 정정합니다. 전에는 뭐 한 70 정도 돼서 돌아가시면은 막 호상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뭐 60 환갑을 하면은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온 동네 사람 다 부르고 또 멀리 있는 친척도 와고 옵니다. 옛날에 환갑 잔치는 이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환갑이면은 오래 사는 겁니다. 수명이 뭐 6.1 전쟁 때는 54세밖에 안 되니까 한 60세 정도 살면은 다 오래 살았고 머리도 쉬어서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60대 환갑 때는 멋진 또 환갑 잔치 한다 하면 가봐야 돼요. 저 대구서 환갑 잔치 한다 하는데 사촌이 환갑하는데 저 뭐 수원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형님한테 가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바빠서 못 갔어 환갑 잔치 한다 하는데. 그때 60년대 당시에만 해도 70년대 당시에만 해도 환갑잔치 할 때 막 부르고 하는데 못 가면은요 좀 이따 보면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돌아가신다고. 왜냐하면 60년대 내가 오래 산다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난 뭐 굵고 짧게 살 건데 뭐 오래 살기 귀찮아. 그걸 사람이 지게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떡해. 어영부영 하다가 90세 됩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90세. 세월은요
우리가 하루하루는 굉장히 덜해요. 월요일 되면 뭐 일주일이 언제까지 내 금요일 언제까지 금요일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화요일 되면 아주까지 화요일밖에 안 된다. 하루하루는 좀 더디죠. 1년 2년은 굉장히 빠릅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서 물으면 야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나 이렇게 다들 세월이 빠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120세까지 산다면은 100세까지 산다면은 보통 우리가 60세에 퇴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주 옛날에는 정년이 있잖아요. 법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요새는 나이도 좀 오래 사신 분도 많아지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년을 옛날에 어떻습니까? 뭐 얼마 전에만 해도 4호정이다. 45세가 정년이다. 뭐 보통 기업체나 뭐 회사에서 다니시 퇴직하고 40년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65년 남았습니다. 65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오래 살게 되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요 인생이 있잖아요. 60 전까지 직장 다니면서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좋은 집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은 뭐 때문에 살고 있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근데 퇴직을 딱 하고 나면요 자녀들 보통 결혼할 나이가 결혼되고 어디 뭐 직장 나가고 하면은 집에 이제 부부 둘만 딱 남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 그러면서 이제 100세까지 내가 뭘 하고 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60 지나서 생각하면 늦어요. 한 50대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40년을 나중에 60년을 더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본인의 인생이 됩니다. 자기 행복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애기 키우고 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내 인생 60 지나서 환갑이 지나서 이제부터 그걸 우리가 제3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서드 에이지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생은 이제 60세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의용부족하다 보면 100세 되니까요. 100세, 120세까지 되고 그러면 40년 뭘 하고 살까를 생각을 해요. 40년 뭐 하고 살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덜 지키겠지만 뭐 60세까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고 생계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해왔지만은 60 넘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펴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축복이 되려고 그러면 병 걸려서 오래 사는 건 안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세상이 되려고 하면 건강해야지 오래 살아도 멋있게 사는 거지 맨날 아파서 말이죠. 골골 해가지고 뭐 100세까지 살면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 걸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거리가 없이 무급장수다. 일거리가 없는데 오래 산다. 일거리는요 꼭 그 4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요. 일은 우리가 이제 평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을 하시면은 건강해져요. 일을 안 하고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병원에 가서 눕혀놓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일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거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지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일하다 보면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돈 안 벌어도 나는 금수저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돈 안 벌어도 되는 분들도 일을 하셔야 돼요. 돈 안 받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게 있어요. 봉사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안 벌어도 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은요 친구가 많아져요. 내가 80이 됐는데 가게를 열어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뭐 그런 처가 생기죠. 내가 80인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이 젊은 직원이 뭐 30살 된 직원이 결혼식 한다 이러면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뭐 가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때에 일거리가 꼭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인장수인데 혼자 사는 거는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노인 자살률 1위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 일본이 1등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1등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노인 자살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가 같이 있는 노인네는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 보면 집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다가 할머니하고 맨날 싸우죠. 저놈은 영감탱이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하고 맨날 싸워요. 근데 그런 노인네는 잘 안 돌아가세요. 왜냐면은 저 할머니한테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할머니한테 이기볼까 하고 있잖아요. 연구하느라고 치매도 안 걸려요. 그래서 두 분이 아웅다웅 하시지만 두 분이 살아 계시면은 오래 살 수 있는데, 혼자 계시면은, 혼자 일단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로우면 고독해지면. 고독해진다는요, 고독해진다는 거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재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는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래 살고 싶으면 혼자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짝지가 오래 살아야 본인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짝지가 오래 못 살면은 자기도 오래 못 살아요. 짝지가 치매 걸리면은, 나는 치매 안 걸려서 괜찮을 것 같죠? 짝지가 치매 걸리면은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짝지 간호하느라고. 치매는 뭐 잠깐만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뭐 10년도 가기도 하고. 또 치매는 지금 낫지도 않아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치매가 낫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는 이제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는데, 많이 심해지면은 사람도 못 알아보죠. 그래가지고 자기 신랑 보고 말이지, 너 누구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더 심해지면요, 밤 12시 됐는데 자기 집에 간다 하면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자기 집 찾아간다고 막 밤에 막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밤잠도 못 자고 또 찾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짝지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은 몇 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간호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도 배우자가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즐거운 인생을 다 망친 거예요. 그리고 또 치매 걸리면 돈도 많이 쓰게 됩니다. 병원에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오래 살고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 짝지가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짝지가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치매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치매 걸리면 안 돼요. 내 뭐 걸리면 나는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는 뭐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는 짝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무인장수는 안 된다. 나중에 노후 생활할 때는요, 자식들보다도 자식 몸이 끝나는 겁니다. 짝지가 더 중요하고 친구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늘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인데, 이제 장가 시집가고 나면은요, 재산이 많으면은 자식들한테 상속 문제 생기는데, 재산이 많으면은 하나도 안 주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반천 주면은 반천 주고 반천은 내가 써야지 하면 복귀 죽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주고 내가 용돈 탔어야지 하다 보면은 다 주고 나면 아무도 안 찾아서 홀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하면은 결국은 남는 거는 두 부모만 남는 거예요. 뭐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것들은. 그래서 두 분이 대인관계에서 봤을 때는 어찌 부모는 남남이 만난 거죠. 혹시 결혼했을 때 가족끼리 결혼한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마주보고 있을 때는 부부지만 돌아놓으면 남이라고 해요. 칼로 물베기다. 물베기도 더해요. 그래서 돌아서면은 남이 돼버리는데, 친구 관계를 따질 때는 부부가 가장 친구 중에 친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하고 만났잖아요. 가족이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혼자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전장수인데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오래 살지 않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한 달에 생활비가 좀 있어야지 집안에 누가 잘 찬다 하면 가서 부조도 해야 되고, 아파트 살면 관리비도 좀 내야 되고, 휴대폰 쓰면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하죠. 나이 들다고 해서 돈 없어도 됩니까? 나이 들면은 뭐 밥만 먹고 잠만 자요? 그렇진 않잖아요. 가끔씩 그래도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뭐 친구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고, 그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필요한데 매달 나올 수 있는 돈,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연금을 많이 드는 겁니다. 연금이라는 거는 매달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돈이 나오는 것이 없는 사람은 오래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다면은 매달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나오는 거, 그거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연금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좀 많이 내면은 많이 받습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 적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넣어야지 기간이 길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돈 문제는 현금 될 수 있는 것, 즉 연금을 많이 장만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일전에 공무원연금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연금 법 개정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교장 선생님 오래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연금이 300만 원이다, 250만 원이다 이렇게 받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노부부가 두 분이 계시는데 어디 가서 오늘 친구 만나서 밥을 한 끼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달 되면 또 돈이 나와. 그죠? 돈이 모자란다고 주는 게 아니고 돈이 남아도 돈이 또 나와요. 매달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친구한테 밥 사줄 수 있어요. 오늘 요번에 수도 또 해외여행 오늘 갔다 온다고 한 달에 20만원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왔어. 두 부부 갔다 왔어. 근데 또 돈이 요번 달에 또 나와요. 그죠? 계속 나오죠. 근데 돈을 만약에 퇴직할 때 한 2억이나 3억 받았다. 연금이 아니고 일시금 받았다. 그러면 내가 돈 한 3억 받았으니까 막 친구들 전부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먹습니다. 또 집안 자녀들 장사하는데 아버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아버지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요. 아들 하나둘밖에 없는데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갚는다고 빌려달라 하지만은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지. 그죠? 그러면은 그 돈이 있잖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